노화는 지혜를 가져오지만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습관도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요. 당신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추악한 습관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심지어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9가지 놀라운 실수를 폭로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첫 번째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고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롤드를 만나보세요. 그는 74세이며 은퇴했으며 책을 통해 역사를 탐구하고 과거를 형성한 장소를 여행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예전처럼 방문하지 않고 대화도 짧아지고 이웃조차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해롤드만이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해롤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화 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습관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방식이 약간 굳어졌으며,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요. 해럴드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니며 동일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삶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습관이 당신에게도 해를 끼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몸단장을 소홀히 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개인 정리와 같은 특정 작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바빠지거나 에너지가 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손톱이 너무 자라거나 샤워를 건너뛰거나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는 등 개인적인 몸단장을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는 언제나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2주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고 정기적으로 손톱을 다듬고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샤워를 건너뛰고 면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며칠 동안 똑같은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다지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가 산책하러 나갈 때 사람들은 눈맞춤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자신의 몸단장 습관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기 시작했는지, 즉 활력이 떨어지고 참여도가 떨어지는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몸단장에 노력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잘 정리된 느낌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갓 자른 머리나 깨끗한 옷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갓 샤워를 하거나 면도를 한 후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외모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긍정성, 자존심에 이끌리며 이는 개인 위생을 관리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간단한 그루밍 루틴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최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손톱 다듬기,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하기, 2주에 한 번씩 머리 자르기 등의 작은 정리 작업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작은 단계는 여러분이 더 활력을 느끼고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거나 향수를 조금 입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향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보십시오. 결국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거울을 볼 때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통증, 새로운 진단 등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하고 화를 터뜨리는 방식이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사항을 공유하는 것과 건강 문제가 모든 대화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이 좋지 않았고 청력 상실로 고생했으며 항상 새로운 것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항상 지지해 주었지만 해럴드는 자신의 건강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대화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은 주의가 산만해 보였고 그의 이웃을 쫓아 들르기 위한 평소의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에 해럴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단지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 문제에 계속 집중하면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중요한 주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취미, 이야기, 경험은 물론 주변 세계에 대한 가벼운 대화까지 다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질병과 건강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려면 토론하는 주제를 혼합해 보십시오.
물론 건강은 때때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게 놔두지는 마세요. 최근에 읽은 책, 웃겼던 영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는 건강 문제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귀하와 그들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점을 옮기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더욱 균형 잡힌 느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투쟁에 대한 끊임없는 알림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따라잡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관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쟁하는 곳에서 삶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곳으로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건강 관련 대화에 빠져들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가볍고 흥미로운 대화를 섞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다루는 버전뿐만 아니라 전체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3. 물건을 비축하고 놓기를 거부함. 나이가 들수록 감성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필요에 따라 계속 평생 동안 수집한 소중한 사진, 순간, 기념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낡은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종이 뭉치 등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를 보존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 의도치 않게 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혼란뿐만 아니라 감정적, 관계적 긴장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집은 한 번도 읽지 않은 오래된 책, 더 이상 맞지 않는 수십 년 전의 옷, 한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이고 있는 장신구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 헤럴드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자동차 열쇠, 아이들의 아기 옷, 그가 휴가에서 가져간 셀 수 없이 많은 기념품 등 각 품목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점점 더 혼잡해지면서 그는 새로운 물건을 보관할 공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휴식을 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방문을 즐겼던 그의 아이들은 이제 오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수선한 것에 대해 언급하거나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헤럴드는 방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나의 일부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헤럴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습관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의 과거를 침해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는 그가 정리하는 것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압도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방문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헤럴드 자신의 감정적 애착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물이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앨범이나 오래된 편지가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억에 부여된 감정입니다. 정리를 위해 작은 조치를 취해보세요. 방 하나,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현재 내 삶의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물건을 기부하거나 심지어 그 물건을 고맙게 여기는 가족에게 주는 것도 그 과정에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리를 하면서 주변 환경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추억, 평온함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더욱 정돈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들은 여러분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유지하는 데 더욱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 습관은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밀리에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놓아준다는 것이 과거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추억은 어떤 물리적인 물체가 남아있든 상관없이 항상 당신과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발 물러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기분이 더 가벼워지고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본의 아니게 무례하거나 무뚝뚝해지면서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습관이 몸에 밴다는 생각에는 일리가 있지만 말과 행동을 안내하는 내부 메커니즘인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전혀 무해해 보이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고 무례하며 심지어 상처를 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거나 어조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는 자신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무엇보다 정직을 중요시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대화가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딸 실레가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덜 수다스러워졌고 심지어 이웃인 그린 부인도 예전처럼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롤드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바꾸지 않고 단지 말만 바꾸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말한 내용에 더 민감한 것 같았고 그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해롤드의 필터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늘 솔직하다고 자부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무뚝뚝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딸의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옷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단지 우연한 관찰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억제력 상실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생겼다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에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말이 의도치 않게 선을 넘을 수 있는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30살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은 당신의 말이 필요한지, 친절한지, 건설적인지 잠시 멈추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거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수신되는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는지 알지만 청소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정직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그 사람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 알아차린 긍정적인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장려합니다. 사람들은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참여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대가로 당신을 지지하고 지지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시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현대 기술의 세계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 앱, 플랫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학습 곡선이 나타나며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피하는 것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무심코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 손주,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귀하가 참여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과 경험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래된 플립폰에 만족하고 여전히 대면 대화를 선호하는 반면 손주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롤드는 손자를 매우 사랑했지만 최근에는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최신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듣거나 여행 사진을 보곤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항상 며칠 늦게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딸 실라는 그에게 화상통화 사용법을 배우라고 제안했지만 해럴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기술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전화통화가 무슨 문제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롤드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그들의 미소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들이 신났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술을 피할수록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의 손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럴드는 이러한 가상 모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안 그들은 줌에서 몇 시간 동안 채팅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앱을 마스터하는데 몇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을 배우면서 작게 시작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첨부하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문자 메시지는 연락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해보세요. 페이스타임, 줌, 스카이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에 능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나지 않고도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러스트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손주들과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영상 채팅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루프에 있으면 세상이 더 작고 더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본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작은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디지털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편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때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선입니다. 이는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방식에 너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상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평생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관리한 후에는 일이 예측 가능하고 친숙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너무 고정되면 의도치 않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는 4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길로 가게에 가며 수십 년 전에 같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편안함을 찾았고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모든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의 집을 방문할 때 그의 습관, 일하는 방식 등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롤드는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도 없는 것을 제안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또는야, 이번에는 다 같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해롤드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난 괜찮아요. 그런 변화는 필요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해럴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변화에 대한 그의 저항이 미묘한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해롤드가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오는 삶의 기쁨, 즉 그의 말년을 더욱 흥미롭고 성취감 있고 연결되게 만들 수 있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닫고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해럴드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참여하기를 거부할수록 그는 자신의 방식에 더욱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가족은 해럴드가 예전처럼 주변 세상에 접근하기 쉽지 않거나 개방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변화는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일부입니다. 변화를 수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나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취미를 탐색해 보세요. 어쩌면 그림을 배우거나 지역 독서, 클럽에 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식료품점에 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변화는 흥미로울 수 있으며 정신과 신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꺼번에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일상에 새로운 일을 하나 추가하여 작게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차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원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 목적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마다 항상 같은 휴양지로 갔다면 새로운 장소를 고려해 보세요. 이는 상황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친구 및 가족과의 흥미진진한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결하고 성장하고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세와 이동성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뒤섞인 발걸음, 일어설 때 경직된 느낌 등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자세와 제한된 이동성 또한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의 이러한 측면을 돌보지 않으면 불편함, 고통,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져 주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롤드는 항상 자랑스럽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즐기고 동네를 산책하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해롤드는 예전처럼 똑바로 서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팠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 실라가 이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그는 이것이 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빠, 물리치료사를 만나거나 스트레칭을 더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까보다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해롤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변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지만 켈레가 옳았습니다. 그의 신체적 쇠퇴는 그에게 서서히 찾아왔고 이제 그것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가 걷는 것을 보고 원치 않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그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연약한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럴드는 자신의 이동성 부족과 좋지 않은 자세가 자신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세와 이동성을 개선할 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운동 세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키며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모든 것이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 어깨, 엉덩이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을 통합해 보세요. 이는 뻣뻣함과 구부정함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바로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팔을 머리 위로 부드럽게 뻗으십시오. 이 스트레칭을 15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심호흡을 하세요. 척추를 길게 늘리고 최대한 높이 서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하루 종일 짧은 산책을 하십시오. 10에서 15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걷기는 균형, 근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동성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야외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좋은 자세를 연습하세요. 앉을 때 등이 곧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 있을 때 코어에 힘을 주고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연습을 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호흡을 개선해줍니다. 현재를 과거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소외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과거에 너무 집중하면 현재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헤럴드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웃의 이름을 알고 있던 시절, 힘들지 않고 수마일을 걸을 수 있었던 시절, 삶이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헤럴드의 기억은 그에게 소중한 반면 과거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언급은 그의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 중 다수는 매우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헤럴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는 비록 진심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딸인 클레는 그에게 아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곤 했습니다. 헤럴드는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황에 대한 그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억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현재를 축하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닌 지금 그와 연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포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삶은 독특한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즐기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세요. 과거에 좋아하는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되 현재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연락하기 위해 전화가 필요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사람들이 직접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누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기술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야기를 공유하면서도 현재에 대해 열려있고 그것이 어떻게 상황을 더 좋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현대 기술, 문화적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현재의 것과 연결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를 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찾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빠져들고 당신의 흥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문화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현재의 아름다움도 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경험하고 공유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야기를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와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머 감각과 장난기를 잃으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소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책임의 무게,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머와 장난기는 마음을 정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